네, 안녕하세요. 강남 아이원스한과 대표원장 백동원장입니다. 이제 곧 또 수능 시기가 다가오는데 이제 수능이 끝나면 많은 수험생들이 뭐 라식, 라섹 같은 시력 교정 수술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수험생들 대상으로 좀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을 쉽고 간단하게 Q&A 형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이면은 아직 성인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시력 교정술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도 보면은 만 18세 이상부터 수술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사실 요즘 우리나라 학생들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눈 나쁜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2024년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중에서 근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무려 79%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정말 높은 수치잖아요. 10명 중에 거의 8명이니까. 또 요즘 학생들은 미용, 외모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때나 이미 어릴 때부터 렌즈를 끼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래서 다들 이제 수능이 끝난 시점, 이 시기에 맞춰서 고3 특히 수험생들은 이 레이저 시력 교정 수술, 라식이든 라섹이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3 수험생들 과연 정말 수술이 가능한지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포인트가 딱 3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만 18세 이상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한 6개월 이상 정도 시력 변화가 없다는 게 확인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안과에서 검사를 통해서 다른 이상이 없다는 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조건에만 기본 해당이 된다고 하면 고3 수능이 끝나고 얼마든지 누구든 시력 교정 수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수술 시기는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무래도 수험생들은 수능 직후에 이제 약간 다들 여유가 생기잖아요. 성적이 발표되기 전에. 그래서 수능 직후, 그래서 한 12월까지 많이들 받으시는 것 같아요. 논술 일정이 있는 친구들은 빨리 받기도 하고 그 일정이 끝나고 받기도 하고요. 대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방학 직후에 바로 하거나 아니면 겨울방학을 충분히 즐기고 개학하기 전에 하거나 이때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딱 좋은 시기다 이건 정해진 건 없고요. 그래도 수술을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는 그래도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고 수술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요즘은 렌즈 삽입도 그렇고 스마일도 그렇고 라식도 그렇고 하루 이틀만 지나면 일상생활 복귀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시간적인 제약은 크게 없고 어떨 때가 딱 좋은 시기다라고 정답도 없습니다. 내가 좀 여유를 갖고 좀 약도 잘 쓰면서 쉴 수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적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공부하거나 일상생활은 괜찮을까요? 우선 우리가 수술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라섹, 라식, 스마일, 렌즈 삽입. 근데 라섹을 제외하고 나서는 나머지 수술은 웬만하면 하루 이틀만 지나도 일상생활이 다 가능하고 공부도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적응하는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하지만 만약에 내가 좀 고도근시, 고도난시 이렇게 도수가 높거나 건조증이 좀 심하거나 아니면 빠른 회복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좀 렌즈 삽입이나 스마일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릴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만 잘 되면 일상생활은 바로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크게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논술 일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럴 경우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 도움이 될까요? 블루라이트 차단은 저 같은 경우는 선택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 자외선 차단은 좀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루라이트는 당연히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습니다. 눈의 피로도나 건조증에 도움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수술 이후의 회복 면에서는 자외선 차단은 꼭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사나 안약을 잘 넣거나 자외선 차단을 잘 해주면 아무래도 예후나 아무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부작용은 없을까요? 사실 요즘엔 시력교정 수술하고 나서 부작용이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일시적이나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 불편한 현상들이라고 설명을 많이 드려요. 부작용이란 건 정말 이제 문제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건데, 대부분 이제 일시적인 현상들은 불편하긴 하지만 회복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도 이제 일시적인 현상 중에서 대표적인 3가지를 꼽자고 한다고 하면 야간에 약간 빛번짐, 그다음에 건조증, 그리고 약간의 시야 흐림, 뿌옇게 보이는 거,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 3가지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을 하고 감소를 합니다.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조금 이제 우리가 부작용이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도수의 오차가 생기는 거, 우리가 목표한 시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닿지 않는 거, 이런 경우는 이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근시가 퇴행하는 것, 이제 다시 나빠지는 거,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 부작용을 하기보다는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고, 이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다시 치료를 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꾸준한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정기적인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거나 심하게 건조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나도 모르게 근지탱이라고 해서 시력이 계속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근지탱도 잘 관리만 하면 얼마든지 예방하고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한 관리를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술을 이제 많은 분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수술하신 분들 중에 뭐 후회하신다거나 뭐 후회를 하지 않을까로 질문하신 분들이 계셨을까요? 있죠, 간혹 있죠. 이거 정말 해도 되는 건가요? 막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수술을 받았지만 정말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뭐 아마 지금 생각해도 제 인생 중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라고 느껴지는데, 아마 정말 시력이 나쁜 사람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맨날 안경 쓰고 렌즈 끼고 이런 거에 대한 불편함을 공감하실 거고, 수술 받고 나서 며칠만 지나도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벽에 걸린 시계가 보인다든지 뭐 버스 번호편이 보인다든지, 아무도 내가 예상을 못했던 거잖아요. 내가 안경 벗고 렌즈 없이 보일 수 있다는 거.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거, 정말 인생의 탁월한 선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또 있더라고요.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성장기인데 수술 괜찮을까요? 일단 교과서에서도 만 18세 이상부터 수술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만 18세가 어느 정도 지나면 우리 눈의 성장은 어느 정도 멈췄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건데요. 그래도 이제 항상 다들 물어보세요. 괜찮는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아까 기준 중에서 6개월 이상의 시력 변화가 없다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6개월 전이든 1년 전이든 예전에 맞췄던 안경이나 뭐 렌즈 도수 같은 거를 알고 계신다고 하면은 그거를 참고해서 시력 변화가 사실 있는지 없는지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거기서 뭐 의심이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지켜봤다가, 겨울방학 또 한 두세 달 길잖아요. 지켜봤다 해도 되는 거고, 뭐 6개월 1년 전에 맞췄던 안경 도수랑 지금이랑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어느 정도 변화가 없고 안정식이다 생각해서 수술을 또 안전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인데요.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비용은 사실 수술마다 다 다르잖아요. 라섹, 스마일, 렌즈 다 다르거든요. 우리 수험생들, 학생들한테 어떤 수술이 제일 적합한지 이거를 먼저 파악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야 그 다음에 정확한 가격 상담이 되는데, 다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뭐 수험생, 우리 수험표 할인 같은 것도 하고, 대학생들은 이제 겨울방학 할인도 하는데, 이 수험표, 수험생 할인이 이 안과에서 하는 시력교정 할인 중에서는 가장 큽니다. 저희 병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능을 보시는 친구들, 수험생 누구든 수험표를 갖고 오신다고 하면은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도 할인을 많이 받으실 텐데, 아마 요 겨울방학 시기가 수험생들, 뭐 우리 대학생들 이 모두에게는 가장 큰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믿을 수 있는 병원, 그러니까 잘하는 병원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우선은 믿을 수 있고 잘하는 거는 사실 소개가 제일 좋긴 하죠. 내 지인이나 누군가가 받았다고 하면 소개를 받고 가는 것도 좋지만, 병원은 이제 조사하는 데 있어서 좀 참고할 만한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그 수술하는 병원이 모든 수술이 가능한지를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수술 방법 중에 라섹도 있고 라식도 있고 스마일도 있고 렌즈 삽입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인데, 이 모든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는 게 1번이라고 저는 무조건 생각합니다. 특정 수술만 가능하다고 하면 사실 다른 수술에 기회가 없으니 그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병원에서는. 두 번째는 물론 대형 병원, 큰 병원도 좋지만 이 한 원장님으로부터 뭐 예를 들어 뭐 진료, 상담, 수술, 경과까지 이 모든 것이 한 원장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시스템의 병원을 찾아가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환자분이 수술 전 눈 상태부터 수술 이후의 경과까지 알 수 있는 거고요. 간혹 대형병원, 큰 병원 가면은 뭐 갈 때마다 원장님 다른다든지, 아니면 내가 수술했던 원장님이 그만둬서 없다든지 뭐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겨요. 그런 분들이 또 저희 병원 찾아주시곤 하는데, 그 두 가지 포인트가 좀 중요할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도 수술을 받아본 원장님이 조금 더 신뢰가 가지 않을까. 뭐 저도 시력교정 받았지만 예를 들어 뭐 원장님께서 뭐 안경을 쓰고 있는데 시력교정 하세요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직접 수술을 받아본 원장님이 본인도 경험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말하는 게 조금 더 신뢰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원장님, 그런데 이제 수험 끝나고 나면은 아무래도 성형 수술을 좀 많이 하잖아요. 뭐 쌍꺼풀이라든지 코라든지, 그러면 이제 코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붓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라식 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력교정 수술, 눈 수술을 할 때는 이제 변화가 없다는 전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까 제가 6개월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뭐 쌍꺼풀 수술이든 코 수술이든 이런 거는 하셔도 되는데 저는 시력교정 수술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왜냐면 코 수술을 하면은 어디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뭐 눈 수술도 그렇지만 이 눈 결막도 부을 수도 있고 건조해질 수 있고 자극을 받을 수가 있으면 환경, 뭐 눈의 모양, 굴절감 이런 게 일시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다 일시적인 변화예요. 나중엔 돌아오거든요. 하지만 이 변화가 있다는 거는 시력교정 수술에서는 제일 안 좋은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눈 수술을 먼저 하고 최소 이제 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뭐 1주든 2주든 간격을 두고 눈 쌍꺼풀이든 코든 이런 수술로 넘어가는 거를 저는 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시력교정과 성형수술 다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가능하면 시력교정을 먼저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아마 이제 수험생들 그리고 대학생들 이제 겨울방학 되면은 다들 한 번씩 고민할 겁니다. 시력교정 수술을 받을지 말을지. 하지만 중요한 거 절대 지금 시기가 제일 저렴합니다. 할인도 많고.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 그 다음에 대학생 여러분, 이 겨울방학 시즌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궁금하면 항상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혼자 고민해서는 알 수 없거든요. 이제 방문 주셔서 검사 받으시면 제가 자세하게 정확하게 환자분에게 맞는 거, 우리 학생들에게 맞는 수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